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인싸토크 시간입니다. 안녕하세요. 연예인싸 박호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심리인싸 몸장입니다. 안녕하세요. 인싸이사 아름닥터입니다. 자, 오늘의 주제는 나의 게으름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인데요. 사실 제가 볼 때 이 두 분들은 굉장히 열심히 사시거든요. 사실 스스로 평가할 때는 나는 부지런히 열심히 살지 않아 이런 느낌을 가지고 계시다는 걸 저는 알고 있어요. 네, 그거밖에 못했다. 더 할 수 있었는데. 이것만 얘기하는 거예요. 저 하루에 15시간 정도 일을 하거든요. 네, 와. 그렇게 해서 주 6일 정도 일을 해요. 그리고 주말에는 애를 보고, 그러니까 일주일에 90시간 정도 일을 하게 되는데 과로사 하실 것 같은데요. 15시간 제가 집중해서 일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, 사실은. 중간중간 게으름 피고 누웠다가 잤다가 뭐 이런 남는 시간, 자투리 시간 이런 것들이 좀 아깝다는 생각도 들고요. 사실 네. 저는 생존 본능이라 생각해요.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그 용량은 한계가 있어요. 인지적 한계가 있는데 제한된 걸 가지고 90시간 네. 정도 일을 했다는 거예요. 그거 자체를 대단하다고 봐야지 거기서 조금 쉬고 했다고 인지를 충전하는 거거든요. 생각할 수 있는 여유를 충전하는 건데 그거 가지고 자신을 몰아붙이는 거는 약간 좀 다시 생각해봐도 되지 않을까. 게으름뱅이들의 합리화를 이제 한번 시켜볼게요. 네. 인간의 삶이 되게 게임 캐릭터랑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하거든요. 게임 캐릭터가 두 가지 게이지가 있잖아요. 빨간색 게이지랑 파란색 게이지. 네. HP랑 MP, 헬스 포인트랑 이제 멘탈 포인트. 체력이 다 네, 따르면은 네. 죽잖아요.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체력을 채워서 막 물약을 빨면서 막 사냥을 하고 이러는 건데 또 다른 게 뭐냐면 파란색. MP. 그걸로 마법을 쓰고 막 기술을 쓰면 이제 MP가 깎이잖아요. 체력이 이제 한계가 있듯이 네. 마찬가지로 머리도 이제 이 멘탈 포인트가 사람마다 다 게이지가 다 다르지만 수치가 그래도 누구나 한계는 있다는 거죠. 그래서 나는 그 한계치까지 썼으면은 나는 게으른 게 아니다. 저는 그 관리를 하는 게 중간중간에 이제 게으름을 부리는 거다. 그러면서 다시 이제 회복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네. 합리화를 하는 편입니다. 그 게으름 피는 게 게으름을 피는 게 아니라 뇌도 휴식을 하고 종합적인 정리도 될 수 있는 거고. 재충전의 시간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. 근데 저는 몸장님 얘기를 들으니까 네.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. 딴짓을 하지 말고 어차피 집중도 안 되는 거 누워있자. 쉬려면 제대로 쉬어야 그냥 제대로 쉬고 제대로 일하는 게 낫지 않나. 맞아요. 저 네. 같은 경우에 실제로 그래서 음악 틀어놓고 그냥 혼자 춤춰요. 집에서. 춤을 춘다고요? 네, 혼자 그냥 막 아, MP를 쌓는 약간 시간인가요? 힙한 척해요. 막. 근데 저희 아내가 이제 스스로 게으르다고 생각해가지고 어느 날 책을 보고 있는데 굿바이 게으름이라는 책을 보고 있더라고요. 근데 그거 정신과 선생님이 쓴 책인데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도전을 하지 못하게 만들고 내 도전을 자꾸 미루게 만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실패에 대해서 두려움이 누구나 있다 보니까 그런 것도 좀 작용하지 않나. 사실 그런- 저는 지금 말씀해주신 거 되게 공감하는 게 네. 편입 시험 준비를 할 때가 있었는데 저는 근데 외우는 게 자신 있어서 첫 시간에 단어를 쭉 외워요. 그 다음에 독해를 해요. 아, 잘하는 것부터 먼저 네. 하는군요. 내가 못하는 걸 가장 마지막으로 미루게 되고 오늘 어느 정도 공부했으니까 라고 스스로 합리화했던 거죠. 결국에 그 해 시험 떨어졌습니다. 아 진짜요? 네. 다음 연도에 시험을 준비할 때는 무조건 네가 싫든 좋든 가장 싫은 거 처음에 문법부터 공부했어요. 그렇게 하고 나니까 합격하더라고요. 싫은 걸 먼저 하는 것이 네. 또 오히려 싫은 걸 그냥 아싸리 먼저 해라. 좋든 싫든 간에. 그게 하나의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아요. 저는 근데 또 아까 게임 수치랑 또 연결시키는 게 에너지가 다 찬 다음에 그때도 내가 아무것도 안 하면 그건 진짜 게으름뱅인 거예요. 근데 내가 찼다 싶으면 뭐 하고 싶은 거든 그냥 하기 싫은 거든 일단 뭔가 해서 MP를 조금은 소모를 시키는 게 그래도 게으름에 대한 부작용을 가장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. 뭔가 시킴 받는 환경을 만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. 저 같은 경우에는 남을 끼면 제가 미안해서라도 하거든요. 그래서 제가 약간 협력을 좋아해요. 편집자님이 오면은 오늘 되게 게으름 부리고 싶었는데 네 볼게요. 왜냐하면 민폐니까. 약간 사람마다 다 다른 것 같아요. 저는 민폐 끼치는 거 진짜 싫어하거든요. 뭔가 장치를 만드는 게 좋지 않을까. 할 수밖에 없게끔 자신을 다그치는 그런 장치를 만드는 거죠. 그렇죠, 그렇죠. 28살, 29살이 가장 게을렀어요, 제 인생에서. 그냥 그때 약간 자동으로 좀 수익이 나오는 그런 구간이었어가지고 그때 제가 페북 보고 웹툰 정주행하고 맨날 뭐 낄낄대고 침대에 누워서 제가 3일을 안 일어났어요, 거의. 안 씻었어요, 저 이도 안 닦았어요. 그 정도로 제가 게을러요. 거의 환자인데요. 그러니까 제가 누워서 보면서 이런 내가 너무 한심하고 너무 미치겠는 거예요. 근데 그게 제가 울었어요. 나 왜 이러지 하면서 갑자기 감정이 북받쳐서 우는데 그래도 일어나기 싫어. 이게 게으름뱅이의 끝판왕이지 않을까. 그 상황에서 또 감성적이야. 그러면 그때 그 어떻게 상황을 극복했는지 바뀌어야 되겠다. 실제로 그리고 또 바뀌려고 행동을 했을 거 아니에요. 네. 그렇게 된 이유가 뭔지. 정말로 망하니까 바뀌더라고요. 그러니까 사람이 약간 그런 극도의 환경에 처하면은 생존 본능상 움직일 수밖에 없잖아요. 절실함이 인지됐을 때. 그렇죠. 이제 사람이 적당히 뭔가 불안할 때는 안 움직여요. 몇 번 망하니까 이제 점점점 게으름이 자연스럽게 좀 사라지는. 저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약간 스탠딩 책상 같은 거 일부러 쓰기도 해요. 내가 서면은 약간 긴장감이 생기잖아요. 그렇죠. 일어나기 귀찮아 죽겠는데 그냥 누르면 일단 일어나지잖아요. 그럼 컴퓨터 봐야 되니까 일어나야 돼. 그러면 이제 일을 하더라고요. 좋은 전략인 게 이게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바꾸면 생체 리듬이 바뀌고 생체 리듬이 바뀌면서 생각
생각도 바뀌기 마련이거든요. 그렇죠. 근데 그거를 되게 잘 활용하시는 것 같아요. 저는 그럴 때 짜증나더라고요. 게으름 부릴 거 다 부리고 이제 좋아 지금이야 이제 일할 수 있어. 일을 시작했어. 5분 됐는데 집에서 전화가 와. 아. 이것 좀 뭐 해주면 안 돼? 뭐 이것 좀 잠깐 서류 좀 끌어주면 안 돼? 흐름 끊기는 거. 에너지가 진짜 확 떨어져요. 맞아요. 그래서 중요한 건 무언가 집중할 때 외부의 그런 요소에 간섭받지 않는 시간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프리랜서들이 좀 뭐랄까 야행성이 되는 것 같아요. 간섭받지 않는 시간에 네, 집중할 수 있으니까. 정말 조용한 시간. 게으름을 극복하는 방법 저 같은 경우는 네. 몇 가지 장치를 저도 만들어 놓는데 일단 첫 번째가 제가 하고 있는 어떤 모임에서 제한점을 두는 거죠. 만약에 네가 이때까지 이걸 못했을 때 정말 큰 손실을 입게 될 거야. 이게 첫 번째. 그러면 그 손실을 입지 않기 위해서라도 내가 액션을 취할 수밖에 없게끔 행동을 하게 되는 거고 뭐 예를 들어서 책에서는 이렇게 나왔어요. 한 100만 원 정도를 주고 그 100만 원으로 파티를 하는 거예요. 근데 그 파티를 하는데 그 100만 원 낸 사람은 참가를 못해. 와 억울하네요. 잔인하죠. 와. 그럼 사람이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. 개 싫다 진짜. 그리고 또 우리가 좀 잘 생각해봐야 되는 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. 나는 그때까지 이걸 달성할 수 있을 거야라고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한다는 거예요. 긍정적 편향이라고 하는데 앞으로 난 잘 될 거야. 결국엔 잘 안 되네. 그러니까 더 하기 싫어지고 미루게 되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 불안감 때문에 결국 포기하게 돼버리는 현상도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. 실질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라.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며칠 전 얘기거든요. 진짜 실시간이야. 근데 제가 이제 배달민족 주소가 뭐 사무실로도 돼 있고 집도 돼 있고 여러 군데 돼 있는데 근데 내가 집에 있었는데 사무실에 있는 걸로 짜장면을 시킨 거예요, 제가. 어떻게 해요? 원래 짜장면 금방 오잖아요. 네. 왜 이렇게 안 오지라고 했는데 전화가 왔는데 여기 앞인데 네 놔둬주세요. 근데 어떡하겠어요. 네. 돈 냈는데 굴해물 짜장이었어요. 맛있겠잖아요. 놓칠 수가 없단 말이에요. 달려가요. 달려야 가야 되겠다. 막상 나가려고 하니까 처리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. 그래서 급하게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빨리 처리하고 빨리 짜장면 분다고 하면서 이제 갔던 기억이 나는데 네.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. 환경을 그렇죠. 사무실에 짜장면 음식을 시켜놓고. 배달시키세요. 자 이렇게 해서 게으름에 대한 얘기를 한번 나눠봤어요. 여러분들 게으름 어떻게 극복하고 계신가요? 자 한번 댓글로 한번 나눠주시면 좋겠고요. 여러분 인사되세요. 혹시 목욕하고 나와서 팬티만 입고 이렇게 춤 추시는 거 아니죠? 물론 그것도 하죠. 장구경인 줄. 상상하지 마세요. 박호님의 팬티가 막 머리숱 제 팬티 왜요? 갑자기 오셨어요? 그게 아니라 오펜무.